네, 안녕하세요. 대관령 바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시장에서 장소 잘 하고 계시죠? 예, 저는 그동안 마라톤 한다고 주변에 좀 설치기도 하고 이 마라톤 하다 보니까 살이 너무 빠져갖고요. 요새는 웨이트까지 하면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가버렸어요. 조금 더 쉬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 구독자분이 슈퍼챗을 또 보내주셔갖고 그냥 커피 한 잔 낼로 마시기가 조금 미안해서 오늘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장사꾼이니까 그런 마인드는 조금 있어야 되겠죠. 회장님, 나라를 위해선 돈 한 푼이 아까워도 돈 한 푼을 위해선 목숨이 안 아까운 위인들이 저희 장사꾼입니다. 네, 아까운 돈 보내주셨으니까 저도 할 거 해야 되겠죠. 들어가기에 앞서 제 영상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요새 사람들의 집중도가 그거 아세요? 금붕어의 집중도인 이 9초에도 못 미친다고 해서 예전보다는 좀 더 짧고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분기 실적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CVS는 이 시그니파이 헬스와 이 옥스트리트 헬스를 인수하면서 이 에트나와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들만의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켜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10.6%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CVS 발표에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직접 진출 계획을 이렇게 발표한 것인데 이건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매출은 약 900억 달러를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이 44억 6천만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회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매출액과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중요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일단 이 CVS 헬스가 2022년보다 이 장부상 손익이 나빠지기는 힘들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작년에 CVS는 오피오이드 소송과 관련해서 아주 대범하게 무려 57억 달러를 이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을 했고 이 자산 손실 또한 25억 달러를 반영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장부상에 이 빅패스를 가했으니까 손익계산서만 놓고 보면 앞뒤로만 보더라도 이 생각보다 70달러대의 주가가 이 싸다는 것을 대본에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안전마진 측면에서 이 메인 투자 아이디어 중 하나였던 거죠. 네, 이렇게 안전마진을 깔고 가면서 이 CVS 이번 3분기 컨퍼런스 콜은 사실 이거 하나로도 핵폭탄 같은 발표였다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꽤 길어질 것 같은데 중요하니 한번 보죠. 이 CVS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상용화와 이 생산을 위해서 이 전액 출자 자회사인 코다비스를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데이터를 예측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여전히 이 100억 달러 이것도 작지는 않죠. 어쨌든 이 100억 달러 시장이 머물고 있던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029년까지 무려 이 1000억 달러 시장으로 급격하게 팽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시장 조사 분석 업체나 이 제약회사들의 어떤 바램이나 예측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돈을 페이하는 보험사와 PBM의 예측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오시밀러의 진정한 시장 확대가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1000억 달러 시장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CVS는 직접 뛰어들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이 발표는 아마도 이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이 유나이티드 헬스도 적잖이 아마 놀래켰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미국의 의약품 전달 시스템을 이해하면 쉽겠죠. 모르시면 저 밑에 제가 PBM 영상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존의 CVS와 같은 복합 헬스케어 기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환자와 이 매뉴팩처 중간에서 거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던 숨겨진 미들맨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매뉴팩처는 건들지 않았었는데 하다 이제는 직접 이렇게 제약회사까지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타노스 반지를 다 가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타노스를 그렸는데 타노스 제가 이 머리를 만들었거든요. 어때요? 죄송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기저 인슐린 중 하나인 이 사노피의 란투스의 경우 바이오시밀러인 베이사글라로 전환율이 무려 이 97%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포뮬러리에서 란투스를 삭제를 하고요. 이 베이사글라로 올리면 간단하게 되는 문제죠. 이 CVS 헬스 PBM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만 1억 4천만 가입자에 달하기 때문에 이 CVS의 바이오시밀러 진출은 앞으로 엄청난 이슈가 이 업계에 발생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뭐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전략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2024년 1분기 출시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이 30일 이내에 이 자사의 포뮬러리로 바꾸겠다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분기 컨퍼런스 콜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분기쯤 돼야 되겠죠. 2023년 지나면서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보면 앞선 영상에서 아이폰 생태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약국수는 전략적으로 1000여 개 가까이 줄이면서 이 시그니파이와 오크스트리트 센터는 이 확장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이렇지만 숫자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고 있는 뷰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역시나 현금 창출력이죠. 끝에 가서 어떤 기업이든 저는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써서 현금 창출력으로 평가한다는 게 기본 논리입니다. 이 CVS의 경우 2023년 영업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 125억에서 이 135억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자본적 지출 비용을 빼고 이 CVS의 2023년 자유현금 흐름은 100억 달러 가량 됩니다. 물론 유효 세율까지 계산을 하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100억 달러의 자유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 밸류를 받아야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주당 요 가격은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아마도 이 기업의 보험료와 이 제품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없으실 듯해서 제가 이 간의 수공업으로 한번 한 땀 한 땀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도 이 에이징되는 인구가 상당하고 고가 의약품 출시로 인해서 보험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다 CVS의 매출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험료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게 CVS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진율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입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코로나가 한창이 2021년 그리고 2020년에 백신 접종 이 특수로 올렸던 접종이나 이 제품 매출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년 현금 흐름을 넘어서는 요 시기죠. 시간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걸 금방 잊기 마련이죠. 마지막으로 주가의 촉매 역할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으로 시스템을 움직이는 회사가 직접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CEO께서는 이 워싱턴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정치인들이죠.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2024년 CVS가 성공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입만 한다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짧게 한번 CVS를 리뷰해 봤습니다. 그럼 전 이만 늦었지만 운동하러 갈게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